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일 중에 SK 관련, 즉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그 진위를 고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송하는 탄핵의 진실은요, 탄핵 당시 법원의 판결문, 검찰, 특검의 공소장 내용, 증인들의 증언 등 그런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고 방송을 하는 거고요. 또한 실제 검사의 실명, 그리고 판사의 실명,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따위 사기꾼들처럼 물에 물 탄 듯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은 금요일이었어요. 13일의 금요일. 자, 이날 재판은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느닷없이 재판부는 오후 4시로 예정된 이 사기꾼 역적 기회주의자 홍남기 증인의 증인 신문을 취소됐음을 고지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던 이 홍남기는 청와대 캐비넷 안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문건들의 입수 과정과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 증언할 증인입니다. 이 역적놈이죠. 자, 그러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재구속건으로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자, 다음 날인 10월 14일과 15일은 법원이 휴무하는 주말이라서 월요일인 16일 자정이 돼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13일 금요일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가둬놓을 법적인 근거가 사라지고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 싫으니까 별건으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저딴 행동을 한 거예요. 자, 13일 금요일 오후 5시 5분경 언론에 속보가 떴는데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아니, 니김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증거인멸하고 어디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디 도망갈 건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세훈 이 역적 판사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한 거고, 김세훈 판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 사건인데요. 이것도 사기꾼들이 사기치다 걸린 것을 억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것은 최태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검찰에서 석 달, 특검에서 석 달, 모두 6개월에 걸쳐서 관련자들을 싹 다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도 다 끝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사건만 쏙 빼버렸고 별건으로, 불법적인 별건으로 재구속을 시킨 겁니다. 1심 재판이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히든카드로 남겨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016년 2월경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 안종범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받으면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은 게 아니라 안종범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받으면서 이게 비롯된 사건이에요. 안종범이는 그때 당시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다 밝혀진 거지만. 자, 그러니까 이 서류 봉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준 게 아니고 최태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종범이 왜 거기 없었으니까. 다 거짓말이 이놈의 그 주댕에서 나온 거는. 아무튼 이런 사실은 최태원이 직접 검찰 조서에서 싹 다 부른 거고 싹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최태원은 이 서류 봉투를 그룹 부회장인 김영태에게 줬고요. 이 김영태는 박영춘 전무에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박영춘 전무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서류 봉투 속에는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의 명함과 WK라는 회사 소개 자료, WK에서 추진한다라는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 및 배드민턴, 테니스, 유망주들을 발굴해서
해외에서 훈련시킨다라는 그런 문건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SK그룹 박영춘 전무는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국제금융국과 금융감독위원회, 부조개혁단 등에서 여기서 정말 이 커리어가 엄청난 분이에요. 이런 데서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이고요. 이분 때문에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영춘 전무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년 청와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금융구조조정팀장을 맡았고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후 SK그룹으로 옮겨서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박 전무는 K스포츠재단에서 보낸 자금 요청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최태원 회장의 지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과장, 이 사기꾼 박헌영 있죠? 박헌영을 데리고 SK 본사를 찾아왔고요. 미팅이 시작되자 이 정현식은 자신이 사무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나부랭이인 사기꾼 박헌영에게 이 사업 설명을 떠넘깁니다. 이유는 사업 제안서 작성자가 바로 이 사기꾼 박헌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사기꾼 박헌영은 맡겨놓은 돈 내놔, 이것처럼 가이드러너 사업 연구 용역비 4억 원을 WK에 입금해달라, 가이드러너 양성학교 설립비로 36억 원을 지원해달라, 펜싱, 배드민턴 및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비로 각각 100만 유로씩 총 300만 유로로 하나로 따지면 약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로 바로 송금해달라, 이지랄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SK에다가. 이 사기꾼 박헌영이 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바로 89억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 1원도 받지 않았던 그놈의 592억 원의 뇌물 중에 하나입니다. 500억 원 정도는 이제 그 K 미르 스포츠재단 안종범이 사기친 그 돈이고, 이 89억 뭐 토탈 합쳐서 592억 원의 뇌물을 때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이 안종범을 비롯한 운동선수 출신들인 고영태를 비롯해서 차은택, 대머리 차은택, 박헌영 등 사기꾼 동기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박영춘은 가지고 온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겠다라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특히 해외 전지 훈련비를 SK 해외 법인에서 독일 비덱사로 바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디민 거야.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한 뒤에 사업 계획서를 다시 써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돌려보냈어요, 박영춘 전무께서.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을 뭘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저렇게 허술한 사기를 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만약 박영춘 전무 같은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 돈을 줬겠죠? 또 저 돈을 어떤 식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웠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사업 제안서 내용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박영춘 전무는 박헌영을 배제해버리고, 야 나가, 너 재수없어, 네 낄자리가 아니야, 너 같은 놈은 나가 있어, 이렇게 사기꾼 박헌영을 배제시킨 후 정현식과 단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박영춘 전무는 청와대의 뜻이냐? 대통령의 뜻이 맞느냐? 라고 확인을 시도했는데 이 정현식은 즉답을 피하고 덜덜덜 떨면서 얼마 후에 박영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없었던 일로 하죠, 이지랄을 하면서 포기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SK그룹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실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나와 여기에? 뭔데 박근혜 대통령이 89억 뇌물을 요구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사건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사기꾼들의 짓거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고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현식은 안종범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데 성균관대 경제학과에서 정현식을 지도한 교수가 또 안종범이라는 거예요. 이 뭐 개족보도 아니고. 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과 사제지간임을 숨깁니다. 또 진술조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자진 사임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죄다 프레임을
최소원 씨가 다 무슨 인터뷰하고 뽑고 자르고 그랬다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이거 싹 다 안종범이 지가 인터뷰하고 지가 그냥 해주세요 그랬다가 지 맘에 안 들면 막 열흘 만에 자르고 그냥 한 달 만에 자르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자, 안종범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정현식은 8개월 동안 안종범과 무려 114회나 통화를 했고요. 2015년 12월 27일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안종범과 54회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정현식은 사무총장 시절에 안종범을 만난 날과 장소를 자신의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을 해놓았고 실제로 기록 중에 2016년 1월 16일 오후 2시 프라자 호텔, 2016년 2월 26일 오전 10시 40분에 롯데호텔 8호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안종범과 만난 날과 시간, 장소를 자세히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일개 스포츠재단에 듣도 못한 이런 재단의 사무총장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은요 아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탄핵 특검 검찰 검사들의 행태였어요.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직을 그만둔 뒤 휴대폰에 남아있던 재단의 흔적, 즉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K스포츠재단 과장, 사기꾼 박헌영과 통화 내역, 자신의 일정표 등을 모조리 삭제했다라는 건데요. 아니 이 사람도 참 순진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조선시대냐? 저런 거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여러분? 자신의 눈에만 안 보이는 거지. 지웠어 안 보여 이거지. 휴대폰을 막말로 갖다 한강에다 버려도 통신사의 데이터베이스 디베이스가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싹 뒤지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런 세상인데 저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예 저런 짓거리를 하지 말았어야지. 사실이 이러함에도 안종범은 검찰 조사에서 또 멍멍이 헛소리를 해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관련 자료를 SK그룹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안종범. 그러면서 89억 자금 지원이 중단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건의에 따랐을 뿐, 안종범 내 건의에 따랐기 때문 이렇게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에게 SK그룹에 자료를 주라던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셨다는, 부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렇게 안종범이 거짓 진술을 했는데 이 검찰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버젓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언론도 이런 검찰의 거짓 브리핑이나 이런 거를 또 인용해서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를 또 하게 되면 검찰이 조작 날조해서 브리핑을 하고 그거를 언론사가 인용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보도를 하고, 그러면 전국 국민들은 이 사기가 팩트인 양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60-70% 국민들이 사기 탄핵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박헌영이 SK그룹에 가장 큰 금액으로 요구한 것은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해외 전지훈련비, 그런 명목의 300만 유로, 즉 하나로 40억 원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박헌영이나 고용태나 이런 것들이 안종범과 짜서 사기를 친 거거든.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그 펜싱 배드민턴 그 명목으로 40억 원 내놓으라고 SK에다가 돈 내놓으라고 한 게, 펜싱은 펜싱 선수인 고용태의 주종목이고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 노승일, 알죠? 그 최소원의 독일 운전병 노승일. 그 노승일이 전문 분야예요. 그 테니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 박헌영이 포함시켰다라는 게 류상영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류상영은 고용태, 노승일과 한국 최대 동기고 저랑 동갑이에요. 76년생. 박헌영은 77년생이겠죠. 류상영의 한국 최대 후배입니다. 77년생이 됐든 78년생이 됐든. 박영춘 전무는요, 검찰에서 4차례나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고 법정에서의 증언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SK그룹의 89억 뇌물 요구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박영춘 전무의 강직한 자세와 지혜로운 처신에 의해서
이 사기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